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역사 강의 영상 첫 번째 영상인데,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저희가 교실에서 만났을 때 실제로 다 대부분의 안내를 받으셨을 테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음, 이 유튜브 영상은 위드랑에도 계속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저랑 어떤 목사님 한 분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랑 저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니까, 어, 진도가 가장 빠른 반을 기준으로 그 반에 맞게 수업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든지 내가 좀 잘 못 들었다든지 순간 졸았다든지 뭐 잠깐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들으시면서 또 수업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험 직전에 이렇게 시험 기간 들어가면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 지금 두 개의 주제가 나와 있죠. 두 개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역사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나와 있죠.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요것만 다룰 거예요. 요것만 역사란 무엇인가만 다룰 텐데 일단 한번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미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역사란 뭐겠어요? 역사.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역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그 책 한 권, 그 두꺼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다 옛날 일이라는 거죠.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모든 과거는 다 역사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뭐 몇 시쯤인가 눈을 뜨셨을 거고, 그리고 뭐 시간 여유가 좀 되셨다면 아침도 식사를 하셨을 거고, 뭐 난 학교에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아침을 못 먹었다는 친구들은 그냥 씻기만 하고 나왔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냈던 과거들이 있잖아요. 아주 뭐 간단하고 아주 일상적인 거일지라도 그죠. 그래서 뭐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는 다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역사 교과서에는 그런 아주 사소하고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중요할 만한 어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단은 가장 쉽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모든 과거 과거라고 하면 다 역사다. 하다못해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이빨 닦은 것만 해도 일단은 과거니까 역사라고 할 만하다. 그다음에 내가 뭐 어느 학교를 다녔었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죠. 근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근데 요게 이제, 음, 이렇게만 딱 들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는 말 그대로 사실이라는 건 뭐예요? 구라가 아니면 다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버스를 탔든 걸어왔든 학교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어떤 식으로든 뭐 체육복을 입었든 교복을 입었든 뭐 위에 외투를 걸쳤든 안 걸쳤든 어쨌든 학교에 왔잖아요. 버스를 탔든 뭘 어쨌든 이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다 역사라고 보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셨으면 아침 식사를 뭐 토스트를 먹었는지 시리얼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으면 반찬은 뭐랑 먹었는지 어쨌든 뭐 구라가 아닌 이상 그게 뭐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침에 김치를 먹었는지 김을 싸 먹었는지 뭐 햄을 먹었는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치랑 먹었다 그러면 김치랑 밥을 먹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모든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다 역사라고 보는 그 관점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해요. 근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좀 달라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다 역사라고 생각하고 역사 교과서를 쓴다면 역사 교과서가 한 권으로 가능할까요? 몇만 권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실들을 그게 불화가 아니라고 해도 다 알지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저는 심지어 역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역사 선생님인데 역사 선생님인 제가 세종대왕이 25살 때 생일날 점심시간에 뭘 먹었는지 알겠냐고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 정도는 그 수만 가지 사실들 중에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또 고른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기록하는 것, 그것을 역사라고 보는 관점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실 중에서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것, 그래서 기록된 것, 그것을 역사라고 보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역사가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역사가는 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둘 다 역사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 선생님인 저와 학생인 여러분들, 역사가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역사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아무 사실이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선택된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들을 또 선별할 거란 말이에요. 또 선택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가의 어떤 선택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 그것을 역사라고 보는 관점을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관점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 수업할 때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을 예로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친구들이 페이스북도 많이 하지만 인스타로 많이 옮겨가는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인스타에 막 스토리 올리잖아요. 스토리? 인스타는 릴스라고 하나? 어쨌든 인스타도 스토리라고 하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인스타에 우리가 막 이것저것 뭐 친구랑 틱톡 찍은 것도 올리고 막 이것저것 올리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을 살았죠. 몇 시에 잠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옷 입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버스를 탔든 걸어왔든 학교에 오면서 친구들이랑 뭐 패매도 하고 DM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담임선생님 조회받고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을 듣고 또 뭐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그죠? 하루 24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이 됐어요. 그러면 그날 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던 거, 학교 갔던 거, 수업 들었던 거, 친구 만났던 거 다 여러분들의 과거죠.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라고 본다면 사실로서의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핸드폰을 할 만한 여유 시간이 생겼어.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뭔가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다 올릴 거냐고. 아침에 눈 떠서 뭐 브이로그도 그렇게 안 찍죠. 아침에 막 눈 떠가지고 뭐 이빨 닦고 밥 먹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뭐 학교 가서 아침에 조회받고 이런 것들을 24시간을 풀로, 릴스가 24시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걸 올려? 내가 오늘 뭔가 재밌었던 거, 뭐 친구랑 틱톡을 찍었다든지, 뭐 친구랑 뭔가 장난을 쳤는데 그게 되게 웃겼다든지, 아니면 뭐 셀카를 찍었는데 너무 이쁘게 나왔다든지, 뭐 그런 뭔가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 재밌었든 예뻤든 가치 있는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기억 속에서 내가 올릴 만한 것들을 뭐 해요? 고르죠. 고를 때 이건 올릴 만한 거, 이건 별거 아닌 거, 뭘 해요? 평가를 하죠. 고르기 위해서. 그게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이거 인스타 올려야지 할 때 했던 여러분들이 그 했던 그 생각, 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고, 그래서 어쨌든 인스타에 올린다는 건 그 자체로 기록이죠.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를 쓸 때 하는 생각, 인스타나 페북을 할 때 하는 생각, 그게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랑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하는 관점은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역사가가 수많은 과거의 모든 사실들 중에서 기록으로 남길 것들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가 어떤 관점으로 선택할지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겠죠. 역사가의 가치관이 들어갈 거고요. 또 역사가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그 역사가가 놓여 있는 시대 상황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역사가가 놓여 있는 시대 상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역사가가 경제에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역사가가 놓여 있는 상황이 뭐 전쟁이 터져 있는 상황이면 국제 외교나 아니면 전투 무기, 전투 현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역사가의 어떤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요 명언을 많이 써요. E.H. 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는 역사를 어떻게 연구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했는가, 혹은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 나오는 문장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라는 거예요. 어, 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게 대화죠. 내가 얘기하고 또 내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대화죠. 내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그건 대화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만약에 사실로서의 역사로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 사실에 대한 내 생각은 없이 그냥 그게 구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이건 대화라고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그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다가오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고르고 선택한다라는 나의 의사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즉 수많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과 또 이 수많은 사실들과 그 안에서 현재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역사가의 생각 이것 간의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가장 큰 차이점은 어쨌든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올릴 때 내가 뭘 올릴까 고르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역사가의 의견, 생각,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는 그 사건을 평가하는 평가, 역사가의 의견과 평가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고요. 역사가의 생각이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사실만 적어 놓으면 어, 사실로서의 역사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는 오늘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먹었다. 이러면 그냥 그건 사실로서의 역사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평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7시 반쯤에 아침을 먹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나한테 음식을 해주신 게 너무 정성스럽고 감동적이었다. 그럼 이건 어떤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긴 이유까지도 같이 들어가죠.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게 감동적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의견과 평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볼 얘기가 이제 요 얘기예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천천히 아마 수업 시간에도 읽어봤던 걸 텐데 어느 날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등산을 가다가 힘드니까 조금 쉬고 있던 중에 뭔가를 본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어? 이게 뭐야 아빠? 그래서 아빠한테 자기는 모르니까 아빠한테 줘 봅니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네, 아빠가 받아들더니 이거 군번줄인데 50년도에 입대했나 보네. 1950년도 이때 입대를 한 것 같은데 어디서 주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려줬겠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내가 그걸 주웠던 부분을 땅을 파내려 가는 거죠. 거기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요. 여기저기 찢어져서 낡아진 옷과 철로 된 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엄청 조심스럽게 옷의 윗부분을 만지시더니 주머니처럼 보이는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읽어보렴.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꼭 집에 갈게요, 엄마. 엄마,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엄마.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짧게 숨을 쉬시더니 여러 곳을 사진을 찍으시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디에 전화했겠어요? 뭐 인근 동사무소 아니면 박물관이겠죠. 아는 박물관이 있으면 그리 전화를 했을 거고 아니면 근처에 역사학과나 역사교육과가 있는 대학교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겠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었겠지만 50년도에 입대한 군인의 군번줄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어, 군번줄이 발견이 됐어요. 군번줄은 군인들은 늘 몸에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번줄이 발견됐다는 건 이 자리에서 이 군번줄의 주인이 사망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군번줄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인, 그 병사의 옷 속에 있었던 편지를 보면 엄마 너무 무서워요. 꼭 집에 갈게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전투 현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6.25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버지가 지금 같이 산을 올랐던 자식이 주웠던 이런 군번줄을 보고 이 상황이 6.25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군번줄이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어떠한 역사적 상황이 벌어진 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증거 자료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료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 연구의 재료가 된다라고 해서 사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군번줄 같은 것들이 이제 역사 연구의 재료로 삼는 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는 이 사료를 통해서 마치 그 아버지가 군번줄을 보고 이 현장이 6.25 전투 현장이었겠구나. 이 군번줄의 주인이 여기서 전투 중에 사망했겠구나. 이런 사실들, 과거의 사실들을 추론할 수 있었듯이
역사가는 사료를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역사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